다 즐길 수 있는 이 카페의 매력. 치즈 한 점을 조금 더 얹어드리는 거. 퇴직하고 조그만 공간을 하나 얻어서 좀 책도 좀 갖다 놓고. 자본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스토리가 강한 자영업자들이 공연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식음료에서 각종 서비스업까지 자영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가 손을 뻗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와 진정성, 또 끊임없는 노력으로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작은 가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군분투 성장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동네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진소라 씨의 하루는 매장 인근 로컬푸드 장터에서 장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라도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려고 꼼꼼히 살펴 바구니에 담습니다. 당일 쓸 거는 바로 여기서 구입을 해갖고 가는 편이에요. 매장에 도착하면 오전 11시. 문을 열자마자 배달 전화가 걸려옵니다. 크림 베이컨으로 해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예, 이쪽에. 배달 준비가 끝나면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보통 배달에 주력하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와 달리 방문 손님이 절반 이상입니다. 다른 피자집이랑 비교했을 때 재료도 막 신선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종종 올 것 같아요. 또 먹으러? 사실 이곳은 10년 넘게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을 하던 곳입니다. 본사의 갑질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초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3년마다 요구하는 인테리어 교체 비용에 콜센터, 통신사 할인 비용까지 점주에게 떠넘기다 보니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프랜차이즈 하다가 진짜 남는 게 진짜 없었어요. 매출은 떨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들은 많고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본사에 꼬박꼬박 내야 되는 로열티, 광고료. 근데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여기 경산. 참다 못해 뜻이 맞는 점주들이 모여 협동조합 형태의 피자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치즈나 각종 채소 등 재료 구입은 공동 구매해 개인 가게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렴하게 피자를 팔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영농 법인이랑 다 계약을 맺어서 하니까 훨씬 저렴하게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지금 이거 신메뉴 출시돼서 나온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모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레시피도 공유합니다. 언뜻 보기엔 또 다른 형태의 프랜차이즈 같지만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장 큰 부담인 로열티 등 본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처럼 본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음식의 본질인 맛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신경 쓰는 건 아무래도 재료 자체에 좀 신경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일단 재료가 좋으면 다 맛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 같은 거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은 또 좀 웬만하면 그런 것 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파프리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뭐 조금 적게 넣어드리려고 하고. 맛의 차이를 알아봐주는 단골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때와 비교해 매출도 80%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하는 로열티와 광고비 등 고정 비용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숫자상으로만 그 매출이 잡혀 있는 거지 그거는 식자재에서 또 공제를 하고 나오는데 이동통신사 할인이라든지 카드사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손해보는 게 엄청 많거든요.
매출은 4천, 5천을 팔아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2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파는 금액 그대로가 다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돼야지. 맛이 좋아 찾아온다는 단골들이 늘면서 진심이 통한 것 같아 진 씨는 만족합니다. 맛있다라고 추천도 많이 오고 리뷰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엄청 맛있다고 단골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누적 횟수가 10번 이상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창업자 절반 이상이 선택한다는 커피 전문점. 하지만 40% 이상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치열한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은 한 동네 카페. 큰 기타를 둘러맨 첫 손님이 매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커피는 주문하지 않고 곧장 매장을 가로질러 카페 뒤편으로 향하는데요. 뒷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스튜디오 공간이 나옵니다. 간이 스튜디오인데 팟캐스트나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조명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해서 별일 없으면 일단 다음번에도 여기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커피원두 로스팅 공간 옆엔 작가의 작업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로스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작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고 나름 임대 수익도 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 같은 스타일의 작가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카페는 7년 전 홍대 상권 중심가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중심가에서 벗어난 지금의 자리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건이 바뀐 만큼 생존을 위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유도인과 정말 많은 데가 그런 곳이 아닌 이상은 되게 매출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장치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는 공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문화 공간도 필요한 사람들을 공략했습니다. 현재 이 카페에서 100m 이내에 음료를 파는 프랜차이즈 상점은 모두 7개. 이것만의 스토리로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판단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강의나 공연장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또 카페 음료를 구매한다든지 또 카페 그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카페가 홍보되는 겁니다. 공간은 파격적으로 활용하지만 본질인 커피 맛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창업 초기부터 고집해온 공정무역 원두는 직접 매장에서 로스팅하고 다른 음료도 되도록 직접 만듭니다. 분위기 좋은 커피 있어서 들어오게 됐는데 맛있어서 다음에도 이 주변에 오게 된다면 또 들리게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열리는 퓨전 재즈 공연. 꽤 늦은 시간이지만 일부러 찾은 손님들로 매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이에서도 이곳만의 스토리를 지켜낸 덕에 단골 손님도 생기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목적도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공간을 채워서 수익을 높여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퇴직 이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중년층에겐 기존의 관심사를 활용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아담한 건물 4층에 숨겨진 동네 책방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독특한 책장 디자인과 도서 진열. 요즘 재미가 부족한 그대에게 우리 사회가 나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전형적인 책 분류 대신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주제별로 책을 진열해 놓습니다. 책방 주인은 20년 넘는 카피라이터 경력을 책방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여기는 서점에 이렇게 주제가 다 이렇게 쉽게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서 책 찾는데 되게 어려움 없이도 공감 가는 주제 딱 보고 그쪽에 있는 책을 찾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책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책방. 제가 퇴직하고
근데 저희 동네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하나 얻어서 집에서 보던 책도 좀 갖다 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서 제가 놓은 책도 보고 그러다 보면 저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공간을 하나 가져볼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는 독자들을 위해 12개의 고민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추천 서적을 진열했습니다. 책마다 추천한 사람들의 자필 추천글도 볼 수 있어 동네 책방만의 친근감도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자와의 만남 같은 특별 강연을 여는 것도 책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책을 매개로 하지만 사실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 아닌가. 그 문화를 공유하는 것들이 저하고는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대세인 현실에서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쫓기보단 돈이 따라오게 하고 싶다는 목표가 오히려 통했다고 최 씨는 말합니다. 뭘 할 거냐? 라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만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탬이 좀 돼서 저희 책방이 이 세상에 있을 만한 존재냐 확실히 그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된다면 그러면 오시게 할 수 있다. 5명 중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현실. 취업난과 실직 등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데다 프랜차이즈의 영향력도 커지며 개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나쁜 것도 분명히 한 축입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이 대기업이 진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유행업종이 너무 양산이 되고요. 유행업종이 양산되면은 이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예면을 해요. 자본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800여 개. 이에 맞서 동네 가게로 성공하려면 결국 자본이 따라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의 필요에 아주 개인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자본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지만 자영업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자본보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그 스토리가 강한 자영업자들이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골목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동네 가게 사장님들. 프랜차이즈에 맞서는 그들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